이혼할 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어른 싸움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 싸움은 어른들끼리 싸우세요. 실망했기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잖아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말하게 돼요. 내 억울한 심정을 좀 들어줘, 이런 것도 되겠고, 이혼까지 하기에는 이혼의 어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인이 됐던 뭐 친지가 됐던 가족이 됐던 자꾸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를 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겠죠. 근데 그거는 친구들이나 뭐 상담가를 찾아가서 하세요. 근데 아이들에겐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큰 상처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 욕하고 계신 그분들이 아이의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를 욕하면 아이는 아이의 존재감 있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감을 위협받게 돼요. 내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과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의 피가 흐르고 내 몸에 흐르고 있구나. 혹은 내가 그 나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른들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럼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아이들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새로운 환경과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드라마에서처럼 그 이태호의 엄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뭐랄까, 굉장히 너는 열악하고 엄청 힘들고 너는 아빠가 없는 아주 불행한 환경에 처한 거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이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졌으니까 흔히 있는 일이니까가 아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출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이렇게 예상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는 일어나고 일들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 현실을 잘 헤쳐나가보자.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태호처럼 엄마가 계속 그걸 주입했잖아요. 아빠 없는 불쌍한 내 새끼라는 소리를 계속 주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친 자기동정,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늘 누구의 도움을 갈구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쌍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수 있고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 쉽지 않을 것이고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근데 많이 표현해 주세요. 아이들에겐 지금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나 때문에 이혼했을 거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것 같아 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양육권을 가지신 부모님, 또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방문하고 계신 부모님 모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시고 허그도 많이 해주시고 이뻐라 이뻐라 많이 해주세요.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란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많이 표현하시라. 사랑을 표현하시라.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한국분들 사랑 표현에 조금 익숙치 않으시죠. 근데 연습하면 늘어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시고 진심을 담아서 그냥 무슨 옛다 먹어라 사랑해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해. 자, 그럼 세 번째는 마음 근육. 마음 근육 혹은 뭐 회복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온통 바이러스가 가득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왜? 면역력이 강하면 병에 자주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되는 거.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마음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푸시업 몇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겠죠?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거티브 톡. 이번 선거에서도 보셨듯이 네거티브 전략은 안 통했죠? 네, 네거티브 쓰지 마세요. 상대 부모, 예를 들어서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 험담을 하는 거, 네거티브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아이 앞에서 뭐 직장 동료, 뭐 혹은 누구든 그게 누가 됐든 험담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쨌든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게 도와주는 거.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쓰면은 아이들은 막 낄낄거리거든요. 너희들 화장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가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알지? 제가 막 그래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애들이 막 낄낄대면서, 애들은 똥 얘기, 방구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꼭 그런 비유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쉽고 마음에 콱 다가오는 비유지 않니? 제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짜증날 때 그걸 말로 표현하는 습관, 그걸 엄마 아빠에게 말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른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해결 방법을 동시에 찾아내요. 여러분, 제가 뇌에 대한 거 옛날에 그 데니엘 시겔 박사님 그 뇌 과학 얘기했었죠? 너무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말로 표현하면서 거의 반은 해결돼요. 사기 같나요? 사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그게 우리 뇌의 신비예요. 말로 표현하고 언어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과 습관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 따라서 내 감정을 묵혀두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셨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배경이 바뀌었죠? 오늘 저 어디 딴 데 나온 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 앞에서 차를 파킹해 놓고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순 없고요. 제가 갑자기
뭐 이혼하는 부부들을 위한 뭐 이런 걸 찍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 이혼할 거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무 일 없고요. 아직 괜찮고요.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도 좋고 오늘 클립을 차가 계속 오네. 이혼 과정 중에 계신 부부, 또 많이 자주 싸우시는 부부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좋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